이 작품은 뉴욕을 답사하다가 이 건물은 뭐지 하고 발견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를 들어가 보니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이 건물을 본 적이 있는 기억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 톰 메인이 한 작품이더라고요. 그런데 톰 메인의 이름을 한 것인지 모포시스 이름을 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네요. 여기는 로비까지 들어가긴 했는데 내부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쫓겨났습니다. 인종차별은 아니고요. 제가 마구 들이댄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두세 층만 올라가 보았으면 이 건물의 본질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아깝네요. 41 쿠퍼 스퀘어를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앞에입니다.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워싱턴 스퀘어 공원을 구경하러 가는데 길에 이 작품을 본 것 같습니다. 뉴욕 맨해튼은 제가 경험해 본 도시 중에서 가장 복잡한 도시 같더라고요. 길은 반듯반듯하지만요. 저기 보이는 건물이 바로 41 쿠퍼 스퀘어입니다. 41 쿠퍼 스퀘어는 쿠퍼 유니언에 속해져 있는 건물입니다. 이 안에는 인문학과 예술 그리고 건축업부를 위한 공간들이 있다고 하네요. 제 전공이 건축이라서 쿠퍼 유니언의 명성은 익히 들어왔습니다. 이 아래 어디에 지하철로 내려 걸어가다가 쿠퍼 유니언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진은 41 쿠퍼 스퀘어를 하늘에서 내려다 본 것입니다. 도시 컨셉트하고 맞는 것 같지는 않지만요. 적어도 이 건물이 없었으면 이 뷰는 재미없었겠네요. 카릴 천문학 및 천체물리학센터와 같은 해에 개장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건물의 매수와 인면이 훨씬 더 끌리네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해체주의 건축이 디지털 건축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런데 낮에만 봐서 몰랐는데 야경을 보니 외부 마감도 그냥 솔리드한 것이 아니었네요. 일단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모포시 작품 중에서 이게 최고인 듯? 다만 안타까운 것은 제 카메라 렌즈 각으로 전체 전면 사진이 화각에 다 안 잡힌다는 것이네요. 여기는 바로 정문 입구입니다. 전문성도 훌륭하네요. 여기까지 보니 톰 메인의 디자인 어휘 중 몇 개는 알겠네요. 특히 기둥은 저렇게 수직 기둥이 아니라 사선 기둥을 쓰는 것이요. 후면은 전면보다 좀 보잘것없어 보이기는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봐서 솔리드한 외벽 마감인지 투망 같은 외벽 마감인지는 알 수 없죠. 상부엔 이렇게 상부에 테라스 공간도 있네요. 여기 건축과 학생들은 이 건물만 잘 이해해도 훌륭한 건축가가 되겠어요? 이 사진을 보니까 이제 외벽 마감이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정말 대단하네요. 판넬 모조리를 두르지 않고 전체를 펀칭한 스틸 판넬로 쓰다니요. 재료의 승리다. 해체주의 건축을 시작하면서 사실 프랑크 게리나 자하 디드를 먼저 시작할까 했습니다만 미국 작가들로 시작해보니 그들의 변화 과정이 훨씬 더 현대 건축의 흐름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입구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봐서는 코너 같은 느낌은 들지 않네요. 그런데 북쪽 코너 부분이 들려 있어서 입구가 코너 같은 느낌이 듭니다. 대학교 시절 처음 모포시스 작품집을 보았을 때는 이런 분위기의 디자인은 아니었는데요. 저 앞에 안내 데스크만 없었어도 학생인 척하고 들어갔을 텐데요. 그래도 이분들 1층을 올라가지는 못하게 했지만 중앙계단 아래에서 사진 찍는 것까지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명이 한국 드라마에서 배경으로 나왔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밝게 느껴졌는데 조금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 구조물에 대해서는 그냥 멋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발만 더 가서 고개를 쳐들었으면 모르는 게 죄지요. 다른 데서 가져온 사진은 훨씬 더 밝지요. 좀 늦은 시간이라고 해도 이렇게 조도가 차이가 날까요?
그리고 저 난간은 무슨 설치미소 같아 보이지요? 다른 사진에도 이 공간은 흰색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카메라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포샵질의 차이일까요? 이 계단을 다 올라와야지만 이 계단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지요? 그런데 이 계단이 이 상부 계단과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뷰가 어디서 보이는지를 계속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상으로는 이 뷰는 지상층 계단 옆으로 가야지 보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로 이곳이요. 여기까지는 제가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정말 안타깝네요. 그러면 이 한 컷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요. 다만 이 사진처럼 완전 백색으로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상층 중앙계단은 1층, 즉 한국 기준으로 2층까지는 이어지지만 1층과 2층은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한 층 정도 끊어지고 다시 이렇게 중앙계단으로 이어지는데요. 바로 이렇게요. 그리고 이 아래 공간은 지상층 중앙계단으로 보이드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이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 계단은 제가 좋아하는 나선형 계단이네요. 이 사진은 41 쿠퍼 스퀘어 내부 공간 사진이라고 하나 구하기는 했는데요. 이런 실험실까지 내부에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진은 41 쿠퍼 스퀘어 내부 공간을 만들기 위해 여러 매스 스터디를 한 모형들입니다. 얼핏 봐서는 3D 프린터를 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정도는 해야지만 이 복잡한 공간을 만들 수 있겠죠? 이 모델은 41 쿠퍼 스퀘어 단면 모델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해체주의 건축이나 디지털 건축 작품들은 그 실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짜 모델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디지털 건축의 선두주자는 프랑크 겔이잖아요. 거기는 정말 모델 공장입니다. 물론 컴퓨터를 활용해서 설계를 하는 디지털 건축가들도 있지만요. 그러나 이런 창의적인 건물은 아직 컴퓨터가 모든 것을 충족시키지는 못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앞에였습니다.